뭐야? 저기 지방 방송 중 뭐야 이런 거 아니 갑자기 말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뭐야? 뭐야 이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좋은 말씀에 김은 해설위원 게스트 이경은 선수입니다. 와! 아 이렇게 인사할 때 뭐야 하는 선수는 내가 처음 봤어. 깜짝 놀랐어. 너무 시작 없이 저희 원래 그런 거 없이 하는 방송이라 막 하는 방송이라서 반갑습니다 이경은 네. 선수. 여기 나온 선수들은 보통 굉장히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초대를 하는데 젊어요. 아직 37밖에 안 됐어. 오케이. 37밖에 안 네. 돼요. 그 지난번에 나왔던 선수를 한 23살 막 이랬는데 네 아무튼 네. 굉장히 베테랑 선수가 방구석 토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뻐요. 네. 사실 초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다들 베테랑 스케줄도 바쁘고 다들 나 이제 TV 뭐하러 가 거기 약간 이런 느낌? TV나 유튜브 이제 안 나와도 돼. 약간 그러니까. 다 이러는데 흔쾌히 나와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센 거 하나 온다 이렇게 약간 쌩 왜냐면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 농슐랭 장난 아니고 폼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거 왔네, 센 거. 이경호 선수 온다고 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고 있습니까? 이경호 저는 선수. 휴가를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휴가 잘 보내고 있고. 휴가 하다 뭐 해요? 뭐 했어요? 우선 처음에 끝나자마자 여행 갔다 왔고 태국에. 태국. 팬이 누구야? 저기 누구지? 죄송한데. 아니야. 너무 괜찮아요. 꼰대처럼. 근데 갑자기 너무 누구랑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친이 없어서 너무 민망해서. 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엄마랑 저번 주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와. 중간중간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굉장히 신한은행이 좀 많이 선수단이 좀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의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없었나요? 계속? 저는 좀 걱정이 사실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수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기도 주로 했던 김단비 선수가 나가면서 이걸 이제 모든 색깔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도 더 많이 걱정이셨겠지만 그치. 이제 카드를 보는 입장에서 저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해보니까 선수들이 너무 빨리 따라와줬고 생각보다 또 시즌을 치르면서 그게 또 좀 맞아가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경호 선수가 또 이렇게 예쁜 또 이 컵을 이렇게 저희 세트로 이것도 다 자랑해야 돼. 이것도 다 자랑해야 돼. 커피랑 빵도 저기 빵까지야. 빵 한번 자꾸 이런 거 우리 계산 알려줘요.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 내고 계산된 거. 이런 거를 사주셨는데 너무 이런 거 많이 사오시면 제가 방구석 토크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거 자꾸 사오지 마세요. 사오실 거 아는데. 네. 근데 이 또 잔에도 의미가 있대요. 이경 선수가 그래요? 그 캠핑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잔 너무 예쁜데요? 네, 이 색상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 컵을 선택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시즌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하시죠. 네. 우선은 선수들이 되게 이제 개성이 강한 네. 선수들이 왔잖아요. 뭐 김소년 선수도 그렇고 김진영 선수도 그렇고 약간 자기 개성이 뚜렷한 선수들이 왔는데 또 이제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팀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과거 우리 세대의 어떤 모습들과 또 이 선수들의 모습을 좀 비교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라고 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모르겠어요. 워낙 감독님 자체도 워낙 이제 미국의 그런 외국 마인드이시기도 하고 세대고 바뀌고 코치님도 그렇고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도자께서 끌고 가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세대 차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그냥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채진 언니도 항상 마찬가지였던 그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둘이 많이 대화도 했고 또 소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니도 그렇고 되게 외국의 마인드가 많은 선수들이어가지고 좀 사실 그렇게보다 트렌드를 그냥 따라간다라고 좀 저는 한 가지만 예를 들자 어떤 게 있을까? 막 이렇게 농구를 해요. 저는 예전에 같았으면 뭐 하다가 미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먼저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죄송해요 거기다 제니 같은 경우 언니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미안해요가 아니라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이랬는데 좀 이렇게 먼저 애교 섞인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돼 갑자기. 확 났다가도
그래서 이게 너무 애교 섞이가 하니까 그래 제니야 알겠는데 또 이렇게 되는. 네. 아,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럼요. 그쵸? 왜냐면은 예전에는 사실 저도 진짜 라떼긴 하지만 네.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이경 선수 선배한테 잘못 내가 잘못 주던 아니면 선배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대부분 우리 언니 미안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잘못했어 약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이제 무려 17시즌을 보낸 이경호 선수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WKBL에 거의 있는 지금 현역 선수인데요. 올 시즌에는 좀 끝으로 이제 가고 있는 네, 시점이잖아요. 그쵸. 약간 이번 시즌을 딱 보내고 나서는 어떤 소감이 들던가요? 사실 작년에 시즌 시작할 때도 계약을 제가 작년에도 F였잖아요. 1년 네. 계약을 하면서도 아 이제 마무리 잘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고 시즌을 보냈는데 또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시작이구나.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또 계약을 마쳤는데 이제는 좀 제가 막 당연히 코트에 가면 막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다는 게 느끼는 게 아 내가 후배들을 코트에서 같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나의 또 다른 역할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 예,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할 단계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너무 전 경기 다 소화를 했고 네. 잘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또 다시 연봉도 또 잘 받게 됐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에 지난 시즌에 사실 좀 연봉이 많이 네.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랬을 때 약간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FA도 워낙 많고 또 거기에 또 김단비라는 선수가 이제 막 계약을 너무 한다 안 한다 이런 그 기로에 놓여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 나 같아도 내가 저런 선수라면 아 조금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전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제 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예, 되게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또 그렇다고 팀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연봉이 좀 줄어들었지만 자존심은 상했지만 네. 또 올 시즌에 또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고 네. 또 어떤 활용도도 되게 높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호 선수가 그렇게 된 약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무릎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네.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연봉이 깎이면서 마음을 먹었다 이것보다 그 부담이 좀 저한테는 덜해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수 구성이 바뀌면 또 어떻게 뭔가 아다리가 좀 맞았던 게 그럼 안 되겠나? 이거 아니야? 앞뒤가 잘 아니 앞뒤가 아니야. 상황이 잘 들어 맞았던 게 아다리 상황이 좀 맞았던 게 제가 이제 가드를 완전 1번 포인트 가드를 보면서 이제 김지영 선수랑 소니아 선수 이제 같이 볼을 갖고 올 수 있는 선수가 생기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또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감독님께서도 좀 그걸 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단비 선수가 있을 때와 좀 다르게 플레이를 구성하지 않았나. 예. 올 시즌에 이 이경호 선수의 이 클러치 3점 슛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멀리서 쏘는 이 장거리. 그리고 또 연장에서도 막 3점을 터트리고 막 이런 경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테랑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떨릴 거잖아요. 약간 이걸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슛을 던지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런 경기가 끝나고 항상 이제 인터뷰를 하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죠? 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왔으니까 쏴야겠다. 앞에 수비가 없네. 좀 이런.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쏜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아니, 왜냐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약간 예를 들면 연장이야. 그리고 점수차가 많이 안 나. 그럼 막 굉장히 클러치인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못 넣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게 근데 감독님이 항상 연습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못 넣어도 돼. 어차피 싸서 못 넣나 에라해서 못 넣나 24초 걸리나 똑같다. 그래서 항상 연습 게임 때도 그렇고 그냥 해봐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든 게 연습 게임 때도 그렇고 괜찮다고 안 들어간 건. 근데 예. 진짜로 저도 이제 슛을 많이 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자유투 빼고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은 진짜 우리가 경기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못 넣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막 와이드 오픈 노마크 찬스가 그 순간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 농구에서도 그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똑같이 치열한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치열한 4쿼터 마지막 언저리에 다 왔어. 근데 이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볼이 와서 내가 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베테랑 선수를 모셨지만 그래도 방구석 토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경호 선수를 좀 파헤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왜 호호하시죠? 뭘 파헤친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름 이경은, 네. 네, 본명 이경은이고요. 네, 포지션은 가드, 그리고 신장은 173cm, 네. 87년도 7월 13일 생입니다. 선일 초등학교, 그리고 선일 여자중학교, 선일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일, 완전 선일 네. 출신. 네. S. 네. SS. 네, SS. 뭐 그때 숭이하고 선이라고 약간 좀 그게 있나요? 네. 숙명도 있고, 네, 그쵸. 아. 서울에 그. 네, 예, S팀, SSS팀은 라이벌이죠. 아, 라이벌. 라이벌이야. 또 여기 대선배 또 그 전주원 네. 코치님께서 그 선일역 그쵸. 선일을 허윤정 쭉 코치님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또 허윤정 신지현 선수 네. 그죠? 그리고 또 김현주 선수. 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찾아봤는데 고등학교 시절 얘기가 크게 없더라고요. 이경호 선수. 네.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근데 그게 오래돼서 아, 그런가 오래돼서. 봐요. 아, 네. 좀 우리 뭐- 시절에는 이런 인터넷 기사들이 맞아. 많을 때가 아니어서 없었던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시절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김현주 선수가 저희 방구석 토크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진짜요? 했었거든요. 네, 나와가지고 경은이가 다 했다. 아. 네, 그래서 그렇죠. 경은이가 다 했고 자기가 1번을 본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기억나는데 맞아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가끔씩 그 경원이가 약간 그 왈가닥 같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약간 좀 잡아주고 약간 아. 이런 걸 했었다 이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좀 에이스 네. 선수. 우선 플레이 스타일이 화려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선일 스타일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날라리 농구 스타일. 맞아요.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 할렘 농구 막 할렘 농구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플레이를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 시대 때 이런 패스하면은 그냥 코치님한테 혼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선일은 약간 그런 거를 장려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2006년 드래프트 1순위, 1라운드 2순위로 이제 금호생명 지명 후 바로 이제 우리은행으로 2대2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대2였어요? 네, 그 당시 2대2 그랬던 것 트레이드, 같은데. 2대2 트레이드로 우리은행 한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선수가 트레이드 됐던 선수가 고아라 선수하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어요. 박연수인가? 네. 그때는 그 다음인데? 그건 그 다음이고요. 네. 그 이종의- 금호생명에서 올 때 정혜연이랑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때가 또 3대2 트레이드예요.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더 정확하죠. 전 종이 언니밖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금호생명의 드래프트가 되고 3대2는 봄이 언니랑 나랑 맞아. 금호 네, 갈 그게 때. 두 번째 트레이드. 그게 그게 두 번째가 네, 3대2. 첫 번째는 1대1 트레이드였어요. 첫 번째는 종혜연이 우리 그 2대1이었나? 정리를 합시다. 그거를 줬나요? 뭐지? 그 지명권을 줬나요? 지명권? 왜냐면 종희 언니랑 저랑, 예. 그래서 아라가 그쵸. 거기를 갔을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아, 오케이. 자, 네, 그런 거. 1대1 트레이드는 아닙니다. 우리은행에서 이종혜와 신인 고아라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한다. 그리고 1, 2라운드에 지명된 신인 이경은과 염유나를 내주고. 아, 유나가 그래서 유나도 그건 들을 저 줄 몰랐어요. 알아. 나 몰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본인은 틀렸습니다. 네, 염유나 선수와 진짜 몰랐어요. 제가 2대2 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네, 2대2 트레이드를 왜냐면 해서. 지금 본인도 몰랐고 저도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아까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냐면 왜냐면 신영 선수가 자꾸 된 느낌이야. 왜냐? 이런 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네, 어쨌든 트레이드가 돼서 그 당시에 근데 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포착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당시에 그 포인트 가드 자리가 좀 없었어요. 없어서 네. 신인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기를 엄청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김내현이 봤을 때 이경호 선수 어땠나요? 우선은 우리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늘 포인트 가드가 없었다는 부재했다는 네네네네. 그런 네.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은행은 빅맨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키가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뭐 홍현희 선수 또 강영숙 선수도 있었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수 언니 신한 땡. 괜히 저기 있는 얘기만. 김계령 선수. 대령 김계령 언니. 선수. 네네. 죄송합니다. 대령 언니, 종혜 언니, 현희 종혜 언니는 아니, 그쵸. 아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령 언니, 종혜 언니, 현희 언니. 그러니까 이제 180이 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트레이드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에 약간 프랜차이즈를 맡고 있던 이종혜 선수를 내어주면서 이경호 선수를 영입한 거죠. 그래서 뭐 방구석 토크가 원래 저희가 이렇게 막해요. 네,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편안하게 하니까 뭐 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슈터였잖아요. 네네. 빅맨의 스크린을 받아서 가드의 패스를 받아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였었는데 항상 코치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감독님도 그렇고 너 코너에서 발만 맞추고 있으면 경은이가 다 줄 거다. 너 이제 발만 맞추고 있으면 된다. 다 줬나요? 아니요. 진짜 너무 그때 사실 농구한 기억이 잘 없어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진짜 뭐 2대2 디펜스에 뭐 파이트 슬라이드 이런 거 전혀 안 배웠고 패턴이 진짜요? 있는지도 몰랐고 오. 네, 쫀 수비도 몰랐고 진짜 뭐 더블 스크린 이런 것도 몰라서 스크린 저는 뭐 공격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비를 이미 거의 수비에서 이미 정신이 맛이 가서 맨날 전 그때 별명이 자석이었어요. 스크린에 가서 붙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공격 잘 따라가야 돼 스크린에 붙어서 저는 스크린에 착 붙는다? 그 자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패스를 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패턴을 그 외우는 데는 정신이 없었어요. 패스 못 받았다. 네, 패스 뭐 준 기억도 없어요. 저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전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때 시절 얘기가 언제입니까 진짜 한 16년 17년 네. 전이니까 청소하고 막 이런 기억밖에 없지. 저는 그때 우리은행에서 청소한 기억. 진짜. 저도 청소 많이 맞아요. 했으니까. 저보다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2006년 겨울에 우리은행 20경기를 뛰셨고 그때 당시 평균 출전 시간이 거의 20분 가까이 됐어요. 진짜 그리고 신입인데 평균 득점이 3점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인치고는 꽤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해 우승했거든요. 겨울리그. 네, 맞아요. 겨울리그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어요. 캐칭 있을 때 알죠? 캐칭 마지막 시즌. 우리 집에 제가 그물 커팅하는 사진 그 그때 뒤에 뒤에 버문이 이영호 있잖아요. 선수가 맞아요.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때 이제 퍼즐 조합을 맞춰보면서 굉장히 잘했구나. 근데 그때 또 캐칭 선수가 있었나요? 네. 네 캐칭 선수 있었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캐칭 선수. 캐칭 선수가 있어서 우승한 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경호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서. 잘했어요 네네. 진짜. 왜냐면 당시에 그 남자 농구에 김승현이 있다면 여자 농구에 이경훈이 있었다. 약간 이 김승현 선수도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 화려했잖아요. 화려했죠, 그런 것처럼 화려했지. 이경훈 네. 선수도 플레이 화려했죠. 스타일도 네. 굉장히 화려했고 되게 재치 있는 패스와 돌파 또 그 미들 점퍼도 좋았고 외곽슛 네네.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수비가 좀 자석이라 그리고 턴오버도 하고. 이때 당시에 그게 턴오버가 흠이다. 턴오버 개수가 네. 2개예요. 1.1개. 네. 평균당. 그때는 뭐 많이.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네. 자, 계속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은행에서 이제 1년 반, 3시즌을 뛰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여름 리그, 겨울 리그를 뛰다 보니까, 나눠서 세 시즌을 뛰고, 다시 2007-2008 시즌 3대2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금호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상현 감독님이 이때 그 감독님이셨는데, 이상현 감독님의 굉장히 강력한 요청으로 좀 이루어지게 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느낌이 어땠나요? 그때 너무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트레이드를 그때는 드래프트를 하면서 바뀐 거고 또 팀 생활 하다가 팀을 바꾸는 거니까 그때는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고 가서 사실 또 더 잘하게 됐죠. 됐잖아요. 이제 자기도 네. 완벽하게 좀 잡으면서. 네. 근데 이제 우리은행과 좀 차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차이점이 없었던 게 김영주 코치님이 계셨잖아요. 워낙 스타일이 거의 김영주 코치님이 이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스타일은 거의 비슷했고 생활도 비슷했고 근데 이제 하나는 그때는 청소년 기억이 잘 우리은행 때가 1번이었고 우리은행 때? 그때 최고였고 근데 그때 시대 때 들어보면 다 모든 구단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시대가- 포장을 하시는데 어쨌든 청소를 많이 했다. 네, 많이 했어.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어쨌든 정신이 없던 그 시절을 지나고 이제 농구를 조금 알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농구에 눈을 뜨지 않았나. 네. 네. 이때부터 이제 감독님의 좀 굉장한 신뢰를 받으면서 이제 금호생명에서 이제 KDB 생명으로 나중에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 KDB 생명의 프론트라인을 이끌고
굉장히 리그 수준의 또 포인트 가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됐고 이경은 짱 뭐 이런 네. 그게 누구지? 그걸 누군지 그런 거 저 몰라요? 몰라요. 진짜. 네.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던데. 옛날에 네. 그 우리은행 환세 시절에 무슨 세진이, 황세진. 그분이 됐고 이경은 짱이 아니래요. 됐어요? 아니래요. 아니구나. 엄청 하여튼 지금도 모든 댓글에도 지금도 여전히 됐고 이경은 짱이 그니까. 약간 통용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경호 선수를 굉장히 대표해주는 그 말이 아닌가 워낙 생각이 또 들고 인기도 많았고 네. 뭐 올스타전 때도 올스타 드래프트도 2번이었죠? 어떤 거가? 어떻게? 올스타 팬투페이스 1위, 예, 그거 2번이었던 것 같아. 나 그거 뭐지? 드래프트라 그래서 뭔가. 근데 제가 사과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쵸, 드래프트가 뭐지? 나 지금 머리를 막 빨리 굴렸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질문을 이상하게 해놓고서는 자꾸 답변하는 사람한테 카페인이 필요해요. 네, 저도. 카페인 섭취하세요. 네.